지금 시각은 2023년 8월 22일 화요일이고요. 아침 8시 57분 17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매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금액은 10만 200원입니다. 99를 에라이 안 산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멈추면 안 되지. 왜 멈추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호가창이 보이지도 않네 이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너무 빨라.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렉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목표 달성. 이제부터 관찰만 하자.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체결.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체결이 이상하게 되지? 손절하자.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너무 위험한 매매다. 9,900원. 분명히 먹을 구간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이는데 44,900원이면 얼마냐? 그치, 바보 올라오잖아. 하네, 좀만 기다리면 먹었는데. 여기도 있고 많으면 요 정도까지. 그렇지. 잘 배웠다고 생각하고 매매는 더 하지 말자. 이거 좀만 딱 1분만 기다렸으면 바로 3% 수익. 여기서 그치,
1분만 기다렸으면 3% 수익권이었다. 양쪽.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 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안 오고. 빡쳐가지고. 정말. 스윙 계좌로 내가 사줄까? 와, 어이가 없다. 취소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상한가 마감. 그래, 이대로 일단 몇 시간 정도 마감되면은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렇지. 일단 너 올라가고, 그래. 조막손, 난 너에게 팔고 가겠다. 양아치, 조막손. 5%. 그럼 이 정도면 됐다.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스캘핑 주달로 또 마무리. 얘는 아직도 손실 중이네. 아, 진짜. 얼마나 높은 가격에서 체결됐어. 2.9%. 하지만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멘징 한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케이.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오늘 매매 끝내자. 자, 스캘핑 계좌는 마이너스 1,000원 손실. 단타 주달은 27,000원 수익. 그래가지고 오늘 수익은 총 26% 수익. 네, 오늘의 매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아까 마쳤어야 되는데 나름 괜찮은 걸로 보여져 들어왔는데 좀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한 거는 어떤 부분을 실수했는지 제가 매매일치 검토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캘핑 주달 계좌, 스캘핑 계좌는 오늘 총 손실 1,000원이고요. 매매 뭐 나름대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MSC라는 종목에서 확 깨졌는데 확 깨졌지만 다른 계좌로 복구를 해서 총 손실은 수익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매매를 반성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신규 종목이고요. 오늘 상장한 종목이죠. 오늘 장 초반부터 좀 집중하고 있었어요. 시가가 오늘 100%에서 시작했거든요. 전 한 50% 정도? 한 60% 정도 그 정도 내외권에서 시가에서부터 살 생각했는데 100% 되길래 안 산다 그러고 이제 다른 거 봤어요. 다른 거 봤다가 다시 내려오더라고요. 60%까지도 내려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70% 80%에 샀나? 근데 70%까지 내려오는 거 막 지켜보다가 샀습니다. 사서 반등 나오는 것 좀 먹고 나왔어요. 두 번 매매를 했고 13,600원에 사서 14,290원에 팔았고 14,470원에 사서 14,750원에 본절하고 나왔습니다. 요때 가장 끝음막에 사서 이렇게 올라오는 때 팔았고 사실은 목표가는 요 정도까지 진짜 14,900원까지 들고 있고 싶었지만
아직 신규주에 대한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 줄 때 팔고 나왔습니다. 제가 본절하고 나와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손절이든지 본절이든지 잘한 거죠. 원익 P&E 낙주 매매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신규주도 그렇고 지금 원익 P&E도 그렇고 낙주 매매에 해당하는 그런 타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원익 P&E 요거는 원래 그 초전도치 쪽으로 엮여있던 종목이에요. 꼬라비 종목이었고요. 근데 차트 분석상 이거는 거의 바닥 이 정도라고 그냥 보면 돼요. 근데 바닥을 완전히 찍고서는 좀 들어가기 뭐한데 지금 약간 쓰리바닥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쓰리바닥, 기술적 분석을 해보면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더 깊게는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거 말고도 더 해석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도 장중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스윙 종목으로 들고 갈 만하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초전도체 쪽은 지금 다 폭락 중인데 얘는 초전도체 쪽에서도 꼬라비 종목이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주포가 뭔가 초전도체 쪽으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단기 과열로 인해서 이렇게 단일가 매매가 3거래일 동안 됐었고 오늘 풀리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었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눌림목에 왔을 때 일봉 차트로도 바닥이고 분봉 차트로도 바닥이고 그런 상황에서 낙주로 사가지고 약간만 먹고 나왔는데 좀 더 기다리면은 그리고 스윙으로 들고 가면 더 벌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스캘핑으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스캘핑 매매로만 했습니다. 요런 차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요런 차트 다만 재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중장기로 끌고 가려면 재무도 보고 뭐 사업 내용도 보고 뭐 여러 걸 다 봐야 되는데 차트로만 본다면 차트적인 기술적 차트로만 본다면 이런 데는 한번 진입해 볼 만한 구간이다. 어제하고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한번 진입해 볼 만하고 어저께 들어갔으면 오늘은 일단 13%까지 갔으니까 일단 1차 수익 실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따가 한 2시나 2시 반 넘어서 종가 매매 한번 진입을 노려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일 장 초반에 음봉을 주거나 내일 장 초반 아니면 내일 모레 음봉 2개 나올 때쯤에 혹시라도 눌러주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때가 매수 1차 수익 매매 포지션에서는 1차 매수 타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몇천만 원짜리 정도의 알짜배기 타점 노하우입니다. 자 5분봉 차트고요 1분봉 차트입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1봉 차트였고요 5분봉 차트 1호 했습니다. 그리고 1분봉 차트 1호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 0.69% 약손절하고 나왔습니다. 요게 돌파할 줄 알고 요 위쪽에서 샀는데 음봉 주는 상황에서 존버했고요. 올라오고 좀 올라오는 타이밍에서 다시 떨어지려고 하길래 손절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다렸으면 이걸 먹을 수 있었고 제가 손절한 다음에 10초 뒤에 자그마치 3.4%짜리 양봉을 세워줬습니다. 약간 아쉬웠어요. 이것도 낙주 매매의 관점에서 들어갔고요. 경험치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종목 MSC 마이너스 7,000원 마이너스 7,000원 손실 보고 나왔고요. 요건 좀 아쉬웠던 게 일봉 차트에서 이런 상황에서 들어갔는데 일봉 차트에서 이거는 오늘 종가 매매라던가 이렇게 긴 꼬리 달렸을 때 한번 진입해 볼 만한 타점입니다. 스윙 매매 관점에서 진입해 볼 수 있는 타점이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스캘핑 타점에서 해볼 만한 자리였는데 여기 주포가 확 떨궈 버려요. 5분봉 차트에서 저는 아마 요쯤에서 샀을 텐데 제가 산 다음에 얼마 안 돼서 푹 떨어집니다. 이런 개자식 하면서 속으로 욕했지만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죠. 그리고 저는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일단 팔았고요. 이렇게 떨궜을 때 이 회사가 근데 이렇게 이 가격에 있을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스윙 쪽으로는 나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이걸 날 팍 물리겠어? 그래 제가 1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내가 앞으로 기다릴 테니까 내가 스윙 매매 포지션으로 내가 추가로 더 매수할 테니까 어디 한번 더 떨어뜨릴 수 있으면 떨어뜨려봐 하는 마음으로 다른 계좌로 10배를 태웁니다. 그게 바로 단타주달이죠. 오늘 100만원 투입해가지고 신용 썼기 때문에 200만원이 투입된 거죠. 그러니까 거의 20배 투입. 요걸로 오늘 반등 주면은
단타 관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나오고, 반등 안 해주고 계속 떨어진다 그러면 그냥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요 계좌는 그냥 냅두는 거죠. 어차피 200만원에 대한 한 달 이자라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할 생각으로 들어갔고, 이게 올라가는 과정은 대장주가 인상가예요. 인상가. 근데 제가 오늘 이걸 살 때 실수했던 건 뭐냐면은, 아무리 종목 개별 종목이 좋다 할지라도 이게 음식료 업종으로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었다는 걸 제가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진입을 했던 거예요. 차트만 보고 뭐 호가창 상황도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음식료 업종 중에서 거의 5등, 6등주예요. 근데 5등, 6등주는 테마주라던가 이런 섹터군에서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원익 P&E도 사실은 초전도체 쪽에서 그 섹터에서 5등, 6등주인데 제가 그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손실 많이 보고 나오거든요. 전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식료 업종이었던 거를 만약에 파악했다면, 이 섹터 중에서 이게 꼬라비어 주였다면 이걸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 짝짓기 매매를 하더라도 2등, 3등주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그래도 좀 세다 싶으면 4등 뭐 5등도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세지도 않았거든요. MSC는. 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짝짓기 매매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설피 들어온 개미들이 훅 팔았을 수도 있고 주포가 팔았을 수도 있습니다. 조막선이 팔았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물렸고, 하지만 개별 종목 그냥 재무라던가 뭐 그런 걸 봤었을 때는 이거는 그냥 묵혀놓으면은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고 이전에 거래량 터졌고 앞으로 이슈가 붙으면 한 번 더 이게 또 이슈팅 하거든요 이거. 예, 그러면 2, 3개월 버티면 이거는 먹는 종목이에요. 예, 저의 수익 관점에서의 매매 포지션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 그럼 나 100만원 넣어서 신용 써서 3개월 버텨줄 수 있으니까, 길게 보면 6개월까지도 이자 비용 내면서 버텨줄 수 있으니까 그 안에 30%에서 뭐 한 40% 먹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신용 썼기 때문에 2배니까 30% 먹으면 60%, 40% 먹으면 80%거든요. 예. 그 관점에서 들어갔고, 장중 지금 시간이 되게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올라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줬을 때 5분봉 차트에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는 한번 바닥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분할 매매도 중요하고 나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과감하게 물타기를 해야 될 때는 물타기도 해야 된다. 예, 그렇다고 봅니다. 1분봉 차트 이러했고요. 이제 오늘 매매 총평을 하자면은, 사실은 오늘 주식하기 되게 싫었어요. 어제 사실은 실시간 방송 때 마지막 멘트가 본래 뭐였냐면은, 저 주식 잠시 쉬겠습니다 그거였습니다. 어제 마무리 원래 실시간 멘트가 뭐였냐면은, 주식 매매를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 지난 녹화본 영상들 매매한 거 다시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 좀 정확히 좀 파악하고, 또 어떤 심리라던가 여러 가지 다시 리프레시 한 다음에 매매 기법과 기준과 원칙을 확실히 세우고 다시 돌아오겠다. 뭐 그런 게 멘트였어요 사실은. 어제 마지막 멘트가. 이제 근데 편집하면서 쭉 보니까 매매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더라고요. 나름 잘했는데 깨질 때 확 깨졌던 거, 그리고 깨지고 나서 심리가 되게 많이 망가졌던 거, 그게 원인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녹화한 거를 다시 편집하면서 보면서 편집 마무리할 때, 그때까지도 편집 마무리할 때까지도 매매 진짜 하기 싫더라고요. 이게 연속으로 계속 깨지니까 이게 사람이, 아무리 이제 좀 테스트성 매매가 되게 많거든요. 마음으로는 테스트성 매매라고 하는데 깨지고 나면은, 그것도 이거 뭐 10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데 막 하루에 막 5만원씩 깨지는 날도 있고 7, 8만원씩 깨지는 날도 있고 3, 4만원씩 깨지는 날도 있고, 이게 미수를 써서 그런 거거든요. 거기다 계좌 3개 늘렸을 때는 막 8만원, 9만원씩 깨지기도 하고요. 야, 이거 그러니까 이건 이게 맞나 싶은 거죠. 아무리 테스트성 매매라도. 근데 편집을 하면서 그래도 10만원 가지고 매매하는 건데 100만원 가지고 매매하는 것도 사실 작은 금액으로 매매하는 건데 10만원이면 더 작은 매매로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작다고 해서 하고 막 경솔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고, 다만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잡고 그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나고 있을 따름인데, 그럼 그 손실 나는 것들을 경험치로 삼아서 다음에 반복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 너무 반복적으로 많이 깨지니까 마음이 위축되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 지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주식 정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당분간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영상 편집하면서 보니까 나름 매매를 그렇게 못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패했었던 그 구간은 말 그대로 테스트성 매매였기 때문에 실패를 한 거지,
그럼 테스트성 매매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까였으면 그걸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 배웠다. 뭐 어제 깨진 금액이 한 18,900원인데 그래 수업료 18,000원 내고 깨졌다. 이렇게 깨지면 한 달이면은 뭐 한 40만원인데 이렇게 매일 깨지면 한 달에 40만원 정도 깨지는 거고 1년이면 480만원 500만원 깨지는 건데 진짜 주식의 달인이 되려고 하면 그 정도 깨지는 것쯤은 감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저 스스로한테 위로도 하고 어떤 이제 격려도 하고 설득도 하고 하면서 막 짜증나 있고 화나 있고 막 스트레스 받아 있고 막 그런 저 자신을 이제 설득도 하고 저는 나름 되게 냉정한 면이 있어서 아니다 싶으면 잘 안 하거든요.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고 반복되는 실패라던가 그런 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 삶에 있어서 실수나 실패는 거의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야 스캘핑 세계는 진짜 어쨌든 이게 되게 빠른 판단을 요하고 이 도박적 심리라고 하는 이것들을 늘 배제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가 도파민이라고 하는 나도 제어할 수 없는 이 무의식적인 도파민, 예,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신체 반응적인 이 요소까지도 제어를 해야 되고 아드레날린 분출도 제어를 해야 되고 매매 규칙만 해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게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실천하기가 그렇게 힘들구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랬었죠. 어제도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났는데 어제 중고차를 이제 그 유튜버 박준규님에게 의뢰를 해놨는데 그분이 뭐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분 유튜브 보니까 사람 좋고 솔직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차는 넘기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차량 인수해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차 같은 것도 처분하려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중고차 딜러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 넘기는 과정에서 뭐 계약서 꼼꼼히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또 차후에 있을 뭐 안 좋을 거 방지해서 뭐 특약을 써야 되고 막 그런 거 생각하니까 짜증나가지고 그냥 폐차 처리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폐차 처리도 이상하게 처리하는 업체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아보다가 뭐 내 차 처분하는데 이렇게 짜증이 날 만한 일들이 많냐 하다가 근데 어저께 뭐 박준규님한테 의뢰를 해놨는데 오늘 뭐 잘 가져가서 마감이 될 것 같아서 그걸로 약간 기분이 전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전환이라던가 리프레시 되는 게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게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되고 모든 의욕이 사라지게 되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또 기준과 원칙, 매매, 타점, 확률 높은 것까지도 다 막 마음적으로 뭔가 분석할 때 있어 잘 활용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늘 리프레시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땄을 때든 벌었을 때든 잃었을 때든 그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은 장을 시작하면서 제가 반드시 마음에 머물렀던 거는 제가 9시 15분 이전에 확률적으로 보면은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총 날수를 치면 제가 그동안 녹화했던 영상들 다 쭉 돌아보면은 한 70% 정도? 한 70% 정도의 확률로는 9시 10분이나 9시 15분 그동안 한 2개월 정도 넘게 제가 녹화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9시 15분 이전에 처음 매매 몇 번에서는 5%나 3% 이상은 거의 달성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한 7, 80% 이상 정도가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매매에서 그걸 다 까먹고 더 까먹고 더 까먹고 더 까먹고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9시 30분 이전에는 마이너스 15% 이상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후에 더 매매하다 이제 그게 마이너스 30%도 가고 10시 이후부터는 이제 그게 마이너스 20% 이하였던 게 나중에 마이너스 40% 50%까지 가거든요. 그걸 통계를 쭉 내보니까 그렇다면 9시 10분이나 9시 5분 이전에 수익이 나면 철저하게 매매를 하지 말도록 노력을 하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과오를 또 반복했죠. 오늘 그 과오가 MSC에서 나온 거예요. 그 앞전에 저는 6% 정도 수익을 달성을 합니다. 미수를 써서. 근데 MSC에서도 매매 안 하려고 하다가 매매했던 게 원익 P&A도 그랬고 신성 델타테크도 매매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한번 해볼만하다 싶어서 들어갔고 신성 델타테크도 해볼만하다 싶어서 진입 타점이 그래서 괜찮았어요. 제가 매매 안 하려고 버티다가 그러다 참다 들어가는 건 진입 타점도 괜찮아. 근데 MSC 같은 경우도 나쁘진 않았지만 시간대가 제가 볼 땐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9시 15분 이후에도 9시 30분 정도부터도 조심해야 된다. 시간대랑 제가 아까 부주의했던 부분 이 음식료 업종 테마 중에서 몇 등주인가 그것도 파악이 됐었으면 제가 들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5등주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1, 2, 3등주에서 놀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흐름이 섹터가 되게 여러 개인데 막 5등주까지도 막 엄청 기세 좋은 흐름에 세게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보인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MSC는 좀 애매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주의했어야 됐다 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는 그래서 10배 물타기로 해가지고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나름 대책은 다 있었어요. 예, 스윙주로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종목이었고, 오늘 못 올라가더라도 나중에 3개월이나 2개월 안에 올라갈 거고, 예, 그러면 단타 주달 같은 경우는 좀 중기로 끌고 가고, 스캘핑 주달은 오늘 이따 장 마감할 때쯤 봐서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반등 나오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던 매매였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던 매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매매 반성해 볼 수 있었고, 저희 이 매매 반성하는 내용들은 되게 유익한 내용이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은 본인의 매매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MSC에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인드에 비해서 미흡하게 진입 타점을 잡고 들어간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족한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계속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면서 저는 계속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내일은 주식의 달인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주식의 달인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